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한 최은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실장님께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정부위원회가 550개가 넘지요. 예. 이 중에서도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06개나 되더라고요. 예. 이런 문제를 인해서 일각에서 위원회 총량제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이 있는 것도 아시죠? 예. 듣긴 들었습니다. 국무총 조정실에서 주관하셔서 총리께서 더 이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주관 부처로 위원회를 이관하시든지 폐지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의원이 지적하신 작업은 이미 했고요. 네. 저희가 이미 폐지할 그 위원회 또 부처로 넘긴 하고 위원회가 계십니다. 다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보훈처 훈령으로 운영 중인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국무총리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현충시설이라는 게 회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민간시설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논의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 마련이라든지 규제 개혁 등을 위해서 민간 부분에 대한 실태 점검이나 각종 현황 자료 수집은 현재 이제 임의 제출이나 행정조사 기본법을 인용해서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법적 근거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문제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현재 옆에 계신 우리 공정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대기업 집단 지정이라든지 공시 위반,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가지 이제 강제조사 이전에 자료 제출을 임의 제출 형태로 받으신다든지 이런 게 이제 법적 근거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셔서 민간 영역에 대한 자료 수집과 실태 점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고 수집된 자료의 공개 범위 등도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논란을 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좀 나중에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처장님, 네. 지난 국감 때 제가 나라사랑 교육과를 폐지하고 왜 교육은 계속하느냐고 지적한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예, 그건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네, 정리하고 했습니다. 예, 네. 그때 제가 지적한 거는 이 박승춘식 편향된 이념 교육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는 그런 지적이지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보훈 교육을 중단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이 교육은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좋은 법안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네요. 인간 주도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안. 네, 네. 이런 걸 잘 정리하셔서 진짜로 우리 보훈처에서 보훈 정신을 제대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나라사랑 교육에 관해서는 강의식 교육을 폐지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네. 드렸던 거고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네. 이거는 국무조정실과 잘 협의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간단한 예.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모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상의 어떤 탈법 예. 이거를 이제 그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시인을 하셨어요. 금융회사라는 것은 굉장히 명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이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장관도 아니시고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 회사가 지금 탈법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확인을 하고 시인을 하셨는지 그냥 하셨는지 여기서 좀 분명히 클리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문제 있다는 취지를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그 네. 탈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법을 인정한 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러면 표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30초만 예, 하고 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권익위 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굉장히 답답하시죠? 예? 본인이 충분히 좀 해명을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이 질문만 하고 답할 기회도 많이 안 주고. 저도 바깥에 있을 때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의원님들이 좀 질의하고 답할 기회를 많이 주시지 왜 저러나 했는데 저도 막상 여기 와보니까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의원님도 또 고통이 많습니다. 예, 5분 내에 질의응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시고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권익위 원장님. 예. 권익위에서는 매년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수용률을 발표하고 계시죠. 예. 2009년 이후 수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성적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실제로 수용률이 높은 만큼 이행률도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못한 편입니다. 이 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수용률은 뭐 거의 90%가 넘는데 이행률은 2013년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년엔 23%도 안 돼요. 이렇게 수용률과 이행률이 괴리가 심한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해당 기관에서는 이게 법 개정의 문제라든가 이해관계 조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용하겠다 해놓고 그 뒤로 예. 액션이 많지해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문제는 보니까 지난 10년간 조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이행 중인 과제가 30%가 넘어요. 예, 그런 편입니다. 예. 특히 조치 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건만 봐도 41건이더라고요. 예. 이 건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국민 생활에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국민 권익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권익위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원장님께서 이 조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들을 강제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나 무슨 페널티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좀 마련해서 예.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렴도 평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를 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죠. 예, 얼마 동안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예, 시행령에는 1개월 이상 이렇게 게재하도록 1개월 되어 있는. 이상, 예. 예, 근데 권익위의 홈페이지에는 계속 게재가 되는데 예, 해당 기관은 한 달이 지나면 다 삭제해 버립니다. 예, 예,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2015년 이 법 제정 당시의 법 개정의 취지를 보면 예, 국민들이 각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그 성적이 나쁜 기관들도 계속 공지를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기 한 건데 한 달 정도 게재하고 말아버린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 게재하는 것도 상당히 좀 그다음 PPT에 보였어요. 식약처 사례인데요. 2016년도 청렴도 평가 5등급을 받았는데 이 홈페이지 보면은 5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첨부 파일.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우리 이 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8점 만점에 7.1 받아서 굉장히 잘했죠. 근데 만점은 몇 점인가요? 10점이죠. 예, 이렇게 꼼수를 예. 부립니다. 구체적인.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8점 만점에 7점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겠어요? 예, 이런 거를 권익위가 좀 잘 관리하셔서 예, 웃음이 나시죠, 우리 비서실장님. 예. 앞으로 이런 이게 정부 부처가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좀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뭐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네. 매년 우리 실장님 그 연말 되면 국군 장병 임은성금 월급에서 떼어나간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실장님이 내신 성금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 목적에 맞게 쓴다고 뭐 100% 확신하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제 주한 미군에게 민간 기업 견학과 관광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주한 미군들을 민간 기업에 견학하고 관광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보훈처와 국방부가 동시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훈처는 국민 성금에 의해서 하고 국방부는 일반 재정에 의해서 합니다. 동일한 사업을. 여기 보면은 이제 동일한 사업을 양 부처가 지금 중복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좀 봐야 되는 이의적들이 이게 두 개가 중복이 되는지 또 대상이 좀 다르다든가 하는지 제가 그걸 잘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내용이 똑같고요. 하나 오직 차이는 하나는 이제 성금이고 하나는 이제 일반 재정이다. 그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국에 와서 고생하시는 미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뭐 견학시키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처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저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서 예. 보훈처가 하던 거를 국방부로 이관을 하시든지 한 부처로 통일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예, 제가 국방부하고 보훈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보훈처장님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부처가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일한 사항. 이건 경쟁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보훈처하고 국방부하고 뭐 같은 주한미군 장병 초청해서 행사하는 건 맞습니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저희 보훈처는 주한미군도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국군 장병과 함께 유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동안에 해왔던 거는 조금 그 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행사를 좀 축소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훈처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하고 보훈처는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더 좋은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저 대처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십시오. 네, 한번 국방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잘 진행되고 계세요? 네, 지금 약속드렸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 어떻게 지금 예, 그 첫 번째 중간 보고서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얘기 나눴던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TF 구성도 구성 아직 하고 계시나요? 뭐 의원님들께서 지시해 주시면 당장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조금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생각입니다. 네. 작년에 있었던 이 전속 고발권 폐지의 저항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례 하나를 좀 제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24초짜리 의무 고발 요청제도 홍보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못 봤습니다. 띄워봐. 이 홍보 영상은 이 박근혜 정부 시절 단 25일 만에 제작업체 선정부터 영상 제작, 최종 납품까지 이루어지는 초스피드 작품입니다. 그리고 납품된 지 일주일 만에 문체부가 관리하는 전국 147개 전광판에 홍보 영상이 뜹니다. 이 문체부가 관리하는 전국 전광판 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 저 조정실장. 네. 여기 그 다음 보여요. 여기 보면 이제 총리실에서도 신청한 거 50%도 채택이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예, 공정위는 2014년에 한 건 신청했다가 리젝트 당하고 한 건도 신청한 적이 없는데 2016년엔 신청하지도 않는 거를 이제 전국 전광판에 홍보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지난 정부 때 이제 전속 고발권 폐지된 요구가 거세지고 의무 고발 요청 제도가 시행됐지만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대통령 아마 지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예, 홍보를 해라. 근데 이거는 홍보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었지 않아요? 네. 예, 특히 이제 문제는 이 홍보 제작비 예산이 예결위 결산 보고서 따르면 예산 지침을 이외해가면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 이제 새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어떤 정권 홍보를 위해서 공정위가 이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가능하면 전속 고발권이 합리적으로 폐지돼서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그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를 포함해서 중간 보고서 5개 아이템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낼 건데요. 전속 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공정위가 견지해왔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기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